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 셰프. 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떠셨나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오늘까지는 추가 반등이 나올 거다. 최소한.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물론 어제 상황과 또 어제의 미국 상황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어제 종가쯤 끝날 때에도 오늘 그리고 뭐 이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까지는 올려칠 수 있어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되면서 어제 풋을 많이 줄였다고 했죠. 풋을 많이 줄였고 오늘은 제가 3121포인트 그 정도까지가 자율스러운 반등이 나오고 3121 이상은 오늘 상승한다면 그건 오버슈팅이다. 네, 충분히 뭐 더 갈 수 있어요. 이제 다음 타겟은 3150과 3160 한 4, 5포인트 정도를 잡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디테일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수가 얼마큼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도 단타 매매가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가는 게 습관적으로 이제 해 나가는 부분들이고 좀 재미가 있죠. 오늘도.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하루로서의 상승이라면 3121포인트 이상은 오버슈팅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고려해보면 다우 시장은 확실히 좀 더 약하죠. 그런 구간들. 그래서 지금 어제 미국 시장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결국 지켜냈죠. 그러니까 나스닥으로서 봤을 때는 아직 추세를 흔들어내는 그런 요인은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21선에 집착하듯이 얘기를 하는가 보면 어쨌든 이 코로나로 인한 저점을 만들고 올라갈 때 20선에 걸렸다가 이렇게 뚫리고 갔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지켜요. 계속 지키는 게 20선입니다. 뭐 일시적으로 또 한번 무너진 적이 있지만 금방 또 올려내고 하면서 또 그 뒤로 또다시 행진하면서 20선 지켜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무너져야 완벽한 하방이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은 좀 더 상승이 현재 우리나라 부분에서도 나올 수 있다. 또 그러면서도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이 개인들의 매도가 나왔어요. 땡겨질 때 어제 상당한 매도가 나왔는데 그것이 결국에 뭐예요? 결국에는 바닥에다가 집어 던지는 상황. 그쵸. 무서워서 개미들이 기껏 해놓은 거 하필이면 그나마 오늘 팔았으면 좀 다행이야. 그죠? 오늘 팔았으면 좀 다행인데 어제 던졌어요. 어제 던졌으면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타격을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던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손실이 좀 줄어드니까 좀 파신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미리 말씀을 드렸죠. 이런 자리에서 현금 미리 좀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저점 매수 했던 놈 오늘 조금 줄였어요. 어저께 A 종목이라고 했지만 제가 매수한 게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아서 현대제철을 샀었는데 한 6%, 7%에서 그냥 끝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지수가 뭐 이 정도 세게 올라갔는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워낙에 저점에 사서 그 정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일단 절반은 팔았어요. 어쨌든 다시 현금 좀 확보하고 가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이제 오늘 이 3121포인트를 넘어가지 않았으면은 안 팔았을 수도 있는데 3121포인트 넘어가면서 콜이라는 놈 자체도 거의 던지다시피 해버렸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미국 시장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환율 흐름들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지금 1116원 오늘 모습은 환율이 좀 빠지는 그래서 하방으로 빠지니까 또 이게 어때요?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중간에 반등 나오니까 또 이제 윗골이 단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고 지금 참 애쟁쟁한 자리에서 지금 끝나요. 애쟁쟁한 자리에서 끝나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어쨌든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나온다라면 내일도 약간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죠. 미국 선물도 0.6, 0.5%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밤 미국에서 특별한 또 악재가 없다면 빠지는 쪽 부분들만은 아닐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나스닥 그냥 기준 삼아요. 20선 안 깨지면, 만약에 미국이 다시 밀려도 20선을 안 깨면 일단은 아직 우리 너무 폭락으로 보진 말자.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댓글에다가 좀 뭔가 제가 얘기한 이야기를 좀 이해 못하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풋을 사놓고 화이팅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제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는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이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아직은 상방 내지는 횡보, 막 확 밀어버리는 것보다는 약간 밀려도 살짝 땡기고 밀려도 좀 땡기고 막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최소 목요일 오전까지는, 어쨌든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늘 화요일이라서 이제 내일 수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나오죠. 목요일 오전까지는 최소 이렇게 나올 거다. 금요일 날은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목요일까지는 그런 상황일 거라서, 저는 이제 오늘 콜을 위에서는 많이 팔았지만 밑에서 내려오면서 살짝은 다시 담고 있거든요. 조금씩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타 칠 거예요. 계속 단타 칠 거고, 사타 팔았다 부분들을 해 나가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콜이라는 놈이 오늘 좋았어요. 오늘 움직임이 어제 우리가 한 1,600원 정도에서 샀거든요. 1,500원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1,600원 정도 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오늘 이제 좀 많이 팔았죠. 많이 팔았어요. 거의 정리를 하다시피 팔았고, 근데 가격이 보시면 비싸요. 보통 ELW는 300원, 200원, 300원대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매매해요. 푸시라고 치자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한국 FW50이라는 종목은 지금 200원대죠. 215원. 그래서 한 호가당 5원씩 움직입니다. 1,000원짜리도 5원 움직이고요. 10원짜리도 5원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10원짜리가 한 호가만 올라가도 5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가격이 쌀수록. 근데 가격이 싸면 위험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수익률, 가격이 너무 비싸면 수익률이 너무 낮아지죠. 한 호가당.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300원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콜은 그런 상품이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없어요. 가장 거래량이 많고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게 지금 오늘로써 2,400원.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도 43%, 어제 흐름들도 괜찮았어요. 그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풋도 마찬가지로 멋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 60%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대단한 움직임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주식을 가지고 내가 사고 팔고에 움직일 수가 없어. 손실이 너무 크거나, 혹은 이 주식을 뭘 사야 될지를 모르겠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현금이 별로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식을 팔거나 뭐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라면, 가용 현금이 거의 없다 하시면 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오늘 올라가는 놈이 있고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오늘 뭐 많은 종목이 오늘도 올랐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죠. 그죠? 내가 산 게 오늘 딱 저점 매수했는데 그 놈이 잘 가라는 법은 없으니까, 제가 산 것도 지금 밑에 하선 빨간선을 닿으면서 이제 샀지만 어제 마이너스 한 2%, 3%대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 올라갔지만 어떤 놈은 이제 안 오르고 빠지는 놈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빠진 놈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올랐어요. 제 거 좀 아쉬움이 있는데 더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서 하나 시스템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 시스템이 더 탄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더 안전빵으로 갈까?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있어서 어쨌든 그럴 때에 대안이 됩니다. 대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LW는 어차피 저도 소액으로 제가 이제 또 알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소액으로 하루 100만원 뭐 이런 정도 가지고 뭐 단타 치고 오면 뭐
때로는 10만원 벌고 때로는 20만원 벌고 때로는 뭐 50만원 벌기도 하고, 물론 모두가 그렇게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1000만원 갖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억 단위로 굴리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뭐 한 달에 아주 큰 돈을 버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는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들, 크게 수익이 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자주 얘기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양성적인 그런 투기적인 마음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소하게 생활비 벌고 뭐 우리가 그죠? 그렇게 돼가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어쨌든 하지만 엄청난 무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는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3100포인트와 3121포인트를 중요하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1차 어차피 20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오늘 딱 그 자리에서 멈춰 섰네요. 그죠? 오늘 딱 그 자리에서 그 멈춰 서는 그 부분들이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만났구나.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2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만나고 있구나. 이제 미국 시장이 길을 이제 열어주겠죠. 미국 시장이 오늘 밤 그대로 좀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면 다시 올라서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다음 거치는 자리는 3150에서 3164포인트 5포인트 정도, 3164, 5포인트 정도이고, 내일 그 자리를 간다라면 또 3164포인트 이상에서는 또 한번 저는 콜을 또 사놓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식도 일부는 줄일 것 같습니다. 주식 종목들도 일부를 좀 줄일 것 같아요. 3164, 5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간다라면 내일 하루로서는 오버슈팅이 될 수 있다. 물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2% 이상의 강력한 상승을 해버린다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시장 상승에 대한 그런 진폭들과 같이 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그 자리에서 역시나 오늘도 대형주가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뭐 이런 것들, 뭐 심지어 이제 한국전력가 이런 것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내일은 이제 좀 고려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내일은 만약에 내일까지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 위주의 상승일 거냐, 아니면 테마주 위주에 도울 것이냐. 내일 장이 나쁘다 그러면 뭐가 올라갈까? 내일 만약에 시장이 조금 쉬어가는 날이라면 정치 테마주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동신건설 같은 거 한번 관심권에서 봐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저는 갖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동신건설도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봐볼 그런 타이밍으로서 좀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오늘은 엔터주들 좋았어요. 오늘 엔터주들이 좋은 모습들이었고, 어쨌든 많이 빠진 종목들 상당히 회복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고요. 여전히 잊으면 안 되는 업종이 있죠. 로봇. 이제 자동차, 또 그 중에서도 전기차, 친환경 뭐 이런 쪽들의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어느새 로봇 관련주들, 로봇스타, 그죠? 제가 이제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러더니 진짜 상한가를 갔어요. 목요일 날이었을까요? 1월 21일인가? 20일 날인가? 로봇스타, LG전자를 못 샀다면 LG전자의 그 LG전자를 대주주로 데리고 있는 로봇스타, 그래서 상한가를 가버렸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강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로보티즈 뭐 이런 것들, 유진 로봇 뭐 이런 것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시장이 나빠도 갈 것들은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뭐가 세게 올라갔었는지를 좀 기억을 하고 대응하는 것도 좋은 움직임이 될 것이고, 결국에 또 이제 친환경 봐야죠. 친환경과 로봇. 근데 유난히 어쨌든 현대차에서 그 로봇 회사를, 그죠? 로봇 회사를 인수를 하고 지금 좀 행보들을 과연 세상이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람들의 그 어떤 생활 패턴을 상당히 크게 바꿔놓는 계기가 됐고, 여기서 엄청난 부가 또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죠? 유튜브만 하더라도 상당한 유튜브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활 자체를 바꿔놔요. 그죠?
옛날엔 뭐 내비게이션은 따로 달았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냥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간에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을 바꾸고 있는 그런 그 혁신과 같은 기기인데, 그런 게 이제 만약에 또 나온다면 스마트폰에서 다른 걸로 뭔가 넘어간다. 그럼 과연 뭘까? 과연 뭘까 한다면 아마도 자동차 아니면 로봇, 이쪽에서 뭔가 이루어지거나 혹은 융합이 되거나, 그죠? 어차피 지금 자동차의 스마트폰 혹은 자동차가 어떤 계속 진화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딜 못 가 뭐 해도 나의 차 공간만큼은 소중한 공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차박도 많이 하고 뭐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캠핑카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 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죠? 그런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일적인 부분들에서도 이제 무인 자동차가 또 뭐 짐칸을 들고 거기에 로봇 팔 정도 달아놓으면은 얼마든지 얘가 택배 배달을 하러 댕기든 아니면은 창고 정리를 하든 모든 게 또 가능해지잖아요. 이게 기타 등등등등의 그런 부분들에서 로봇 분야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고, 그것이 어디에 융합되느냐, 로봇이 어느 산업 어느 분야에 융합이 되느냐. 가정집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지난번에도 로봇이 빨래, 청소, 그 다음에 세탁 정도만 그 해줘도 집안 살림살이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죠? 집안 살림살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세상 계속 돼가고 있죠. 의류 관리 뭐 기기가 있고 뭐 있고 많이 좀 현실화 되어 있어. 건조기까지 요즘에 집집마다 많이들 쓰고, 와, 건조기 써보니까 야, 이거 혁신인데 이런 생각을 주부들은 좀 하시죠. 오, 신세계야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빨래 널지 않아도 되고 빨래를 상당히 혁신적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로봇은 유심히 있게 좀 계속해서 올해 2021년을 강하게 보는 그런 산업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대가 어렵죠. 시대가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려울 때에 뭔가가 그 희망을 주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MF 때 박찬호, 박세리, 투박이 뭔가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영웅이 되는 이제 그런 스토리가 상당히 그냥 사람들이 뭔가 기대고 싶은 뭔가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스포츠도 힘들어.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뭔가 앨런 머스크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항공우주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팍 로켓을 쏘는데 그게 막 다시 내려와서 와 멋있게 다시 착륙을 하고 뭐 인공위성을 소형 인공위성들을 막 쏴대고 뭐 뭔가가 인류가 나하고는 크게 당장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우와 멋있어 희망적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도 한 번 정도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늘 이제 한국 항공우주가 좀 최근 강세를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좀 출발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문득 이제 뭐 아주 그 직접적인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연관 종목들 다 하나하나 또 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뭔가 시대적인 흐름들이 그런 요구들을 좀 찾아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한국 항공우주는 좀 어려워요. 차라리 로봇 쪽, 그래서 로봇스타, 로보티즈, T로보틱스, 뭐 유진로봇 정도는 계속 관심권에 놓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내일 시장이 마이너스 들어가고 흔들린다면 저는 아마 동신건설 자세히 볼 것 같고요. 자, 장이 좋으면 계속 대형주 쪽 위주로 봐야 됩니다. 장이 좋으면 대형주 쪽 위주로 보는 부분들. 그리고 내일은 어떤 주식을 쫓아가서 사는 일은 별로 없었으면 합니다. 주식은 내일은 어떤 주식을 쫓아가서 사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들이 오늘 매수를 하다가 또 다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뭔가 아쉬워. 근데 내일도 상승이 나오면 이제 그러겠죠. 이미 어제 이 바닥권에서 팔아가지고 미치겠네 했는데 오늘 또 올라가니까 쫓아가야 되나 하다가 그리고 더 올라가니까 그래도 뭔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어제 못 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땡기면은
야, 잘못 팔았잖아. 거봐. 내가 더 간다 그랬지.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유튜브 욕하면서 그죠? 뭐 이제 조금 이 정도에서 좀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 뭐 내지는 뭐 그런 사람들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 이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뭐 이제 이렇게 되겠죠? 심리가 이제 그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 매수가 코스피 코스닥에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뭐 이제 뭐 700억 이 정도가 아니겠죠. 뭐 2천억, 3천억,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 5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세가 쭉 들어온다 그러면 야, 쫓아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라리 쫓아가지 않고 저는 오히려 현금을 좀 만들 것 같아요. 현금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밴딩 부분들. 하지만 요일로 보자면 목요일까지는 목요일 오전입니다. 목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이게 확 밀리는 쪽 방향보다는 횡보하거나 조금은 더 올리려고 노력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만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환율이나 또 채권의 금리 이 상황 그리고 미국의 또 상황들을 보면서 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주 초보 그 분들한테는 뭘 몰라서라도 도움이 안 되실지 몰라요. 근데 오랜 경험을 가지신 분들,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뭐 충분히 본인이 취하고자 하는 바를 취하신다라면 도움이 좀 그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영상을 봐주시는 분은 숫자가 좀 제한적이죠. 구독자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러하지만 나중에 어쨌든 언젠가는 좀 터득하시고 깨달으시는 바들이 있으실 때에 좀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봐주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많이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드려보면서 오늘의 성공 셰프의 이야기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 되셨으면 좋겠고 아직은 너무 하방에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개인들이 그 우려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걸 풀어줘야만 이제 시장이 또 그때서야 꺾일 것 같아요. 아직은 조금 바람을 덜 불었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고 어쨌든 미국 선물 괜찮네요.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고 하니까 너무 우려감 갖기보다는 약간이나마 어쨌든 저는 떨어지면은 콜 좀 살 것 같아요. 떨어지면 콜 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3050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050이 깨져버리면 콜 안 살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일단은 내일은 최소한 내일 돼서 내일 또 알려드릴 거니까 내일 3050 깨지면 콜을 추가 매수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성공 셰프였습니다. 내일도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